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여러분 역시 혹시 신설동에서 강북구 우이동까지 왕복 운행하는 우이신설 경전철을 타 보셨는지요?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는 그 경전철 타시고 이곳에 오신 지역 주민들께서 와 계십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 투자 사업으로 주식회사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지난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17년 7월까지 무려 8년 동안 총 연장 11.4km에 총 사업비 6,465억 원이 들어간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BTO, 즉 민자 투자 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하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대신 민간 사업 시행자가 30년간 관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30년간 민간 사업자가 관리 운영하지만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사는 서울 시민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작년 7월에 방송된 SBS의 관련 보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의 일부 지역은 이렇게 비만 오면 많은 건물 지하에 물이 찬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근처를 지나는 경전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유동의 한 할인마트입니다. 옆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니 물이 발목까지 차 있습니다. 원래 마트 창고로 사용하던 지하 공간입니다. 지난해 7월 처음 침수 피해를 겪은 뒤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들어차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로 계속 빼내지만 물의 양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모다 펌프로 계속 퍼내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바닥에서도 물이 나오고 벽에서도 물이 나오고. 상가와 주택을 포함해 근처 17곳이 이렇게 지하실에 물이 차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동네 바로 옆을 지나는 우이 신설 경전철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복개천이 동네를 가로지르는데 물길이 경전철 시설물에 가로막혀 동네로 역류한다는 겁니다. 우이 신설 경전철 회사는 뒤늦게 원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설계도에는 어떻게 짓겠다고만 나와 있는 것이 그 물길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돼 있습니다. 회사 측이 이번 주 주민들에게 조사 계획을 설명할 예정인데 주민들은 침수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예. 이러한 SBS 뉴스 외에도 동아일보에도 피해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물 올라온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던 26일 오전 10시 강북구 수유동 김정수 씨는 집 지하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멘트 바닥 이곳저곳에서 작은 기포를 앞세우며 물이 배어나왔다. 지와 벽면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거문질이 젖어 있는 동안 장기간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듯 보였다. 김 씨는 삽으로 차오르는 물을 모아 펌프로 퍼냈다.
최근에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이 모양이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이제는 사용하지 못한다. 뿐만 아닙니다. 또 같은 동아일보 같은 날 기사에 보면 김성수 씨 집 인근의 황기섭 씨 집 지하에 서서도 발목까지 찬 물을 대야로 퍼내기 시작했다. 황 씨는 3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이런 적이 없었다. 2003년 매미 같은 큰 태풍이 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날 김 씨와 황 씨를 비롯해 동네 11가구 주민들은 오전부터 지하실에 들어찬 물을 빼내라 진땀을 흘렸다. 이게 이제 작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 올해 또 8월 달에 얼마 전에 있었던 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수유동에 사는 김윤선 씨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해 6월 초순경 밤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지하 라이브 카페 바닥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직원 2명과 함께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씨는 물에 잠긴 전기 피아노를 포함해 1,80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와 가구를 모두 버려야 했다. 예, 이와 같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피해 상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건설 공사가 끝나고 경정철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예정 기간보다도 훨씬 오래 공사가 진행되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 힘들어했습니다. 2017년 7월경 장마철이 시작되자 우이신설 경전철 지하 구조물 영향으로 지하수 흐름이 방해를 받아 경정철 라인을 기준으로 서쪽, 여기서 보시면 이 강북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쪽이 북한산 지역입니다. 여기서 많은 물길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사실 물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철은 더 깊게 파서 위로 이제 물길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경전철은 지표면에서 깊지 않게 파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지하실이 일시에 침수가 돼버렸죠. 건물주 말에 의하면 지난 30년 넘게 장마나 태풍을 수없이 겪었어도 단 한 번도 침수된 사실이 없던 건물 지하에 예상치 못한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세입자와 건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재산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침수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즉시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알렸고 수차례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했지만 방문을 해서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책임이 없다며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침수 피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그러면서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들은 17년 9월 1일 우이신설 도시철도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그리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에 동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응입니다. 거의 1년간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온갖 어려움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피해 주민들은 18년 6월 28일 동아일보를 통해 피해 사실과 억울함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18년 7월 2일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SBS 8시 뉴스로도 방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문과 방송에 피해 사실이 나가자 민원 접수 10개월이 훨씬 지난 18년 7월 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침수 피해 원인을 밝히자며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는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 공무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관계 간부, 피해자 대표 황기섭님과 6분의 피해 주민들, 그리고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방공학회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모 과장의 사유로 진행된 이번 이 대책회의에서는 첫째, 침수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지방공학회에 의뢰하자. 둘째, 피해 당사자는 한국지방공학회의 연구보고서 결과에 이의 없이 모두 승복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1년 동안 한국지방공학회는
설계서 검토부터 시작해서 현장 조사까지 실시한 후 19년 1월 드디어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이 결과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침수 피해의 원인이 설계 누락과 시행사의 터널 외부 수위 상승에 대한 대책 없는 무리한 시공으로 그 책임이 상당 부분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설계 도서의 검토 내용을 보면 사업 구간에는 과거의 침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타 사업 구간에 비해 해당 사업 구간 주변의 가옥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하여 안전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건물 균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설계 시 지하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위 분포도에는 약 3m 정도 수위 상승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또한 노선 개착 본선 구조물 서쪽의 산지에서, 즉 북한산 쪽에서 동쪽의 중남천으로 흐르는 지하수의 유동을 방해하여 약 1에서 8m 수위 상승으로 예측됨. 배수 시스템에 대한 결과입니다. 설계서상에는 내부의 배수 개통도와 터널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 처리 계획은 되어 있으나 외부의 배수 시스템은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박스 구조물과 정거장 구간에 대한 외부 배수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양쪽 지하수 차이를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소결론으로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인 침수 피해 원인 조사에서 구조물이 서쪽의 지하 수위를 상승시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제시한 내용의 검토가 설계 시점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즉 설계 도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설계서에는 지하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가 1에서 8m 상승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책을 설계 시 수립한 내용은 설계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종합해 보면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시공 전 공사 구간 주변 건물이 침수나 균열이 된 사례가 없음을 이미 확인하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의 흐름이 지하 경전철 구조물의 영향을 받아 구조물 서쪽 수위가 1에서 8m 상승한다는 사실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의 영향이 클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 도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했던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공사 이후 17년 9월 중순경 집중호우로 의해 높아진 수위로 경전철 주변 건물 지하실이 일제히 침수되었고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19년 5월 침수 피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을 불러서 침수 피해 책임은 시공사와 설계사, 건물주에게만 있고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침수된 사실이 없는 건물에 공연의 트집을 잡아서 건물주가 지하 집수정 관리를 게을리 했다는 등,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랬다는 등, 경전철 개통 이후 집값이 올랐으니 보상금을 양보하라는 등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근거도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보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깎으려고만 했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이 무슨 비밀 문서로 되는 양 보안 유지 각서를 강요하고 위약시 3배 보상까지 요구하면서 억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8년 7월 서울시에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할 때 한국지방공학회 연구 용역 결과에 승복하자던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연구 보고서에도 없는 엉뚱한 책임을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덮어 씌우는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용역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침수 피해 책임자임에도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피해 보상금을 신청금보다 형편없이 낮추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실손배상은 할 생각도 없으면서 감언인설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거나 합의금 지급 날짜는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억울한 피해 주민들을 위로는 못할 망정 농락하고 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질문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상황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걸 알고 그 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시장님 17년 8월 말경에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시장님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 지역 출신 이모 전 시의원이 시장님께 우이동 경전철 주변 침수 피해 대책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장님은 행정부시장 책임으로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하자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답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때 이 전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우이신설 조시철도 업무를 감시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은 위 침수 피해 사건 사업구간 관련 설계와 시공이 잘못된 사실을 당연히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기반시설본부가 담당했던 그런 업무가 틀림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아마 이 2018년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기반시설본부가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아마 관계된 기관들 전부 불러서 아마 피해 회복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관계 기관들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좀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피해 사고가 난 지 2년이 아직도 지났거든요. 여전히 지하에는 물이 차고 있고요. 침수 피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게 구조물이 서쪽 지하 수위를 상승시켜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제시한 내용이 설계 시점에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설계 도서에는 지하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가 1에서 8m 상승한다고 또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 시 반영한 내용을 이 전문 기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잠깐 모니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토부가 건설안전과가 이제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근거해서 서울시도 공사 중 지하 수위 변동 시 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파합니다. 내용 중에서 보면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굴착 행위 등으로 인해 지하 수위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 안정상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필요시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감독하라고 산하 기관들한테 공문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2015년 4월에 위와 같은 공문을 관련 사업부서, 소관, 건설 현장, 소속 산하기관들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공문을 근거로 서울시는 16년 12월에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작성하여서 누적 지하수가 8m 이상인 경우 위헌 단계로 판단하고 그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사전에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에 걸맞는 사전 조치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이러한 인재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피해자들의 민원이 접수된 후 거의 2년이나 지난 올 6월에 되어서야 민간 사업자와 피해자 간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회의와 지속적인 업무 지원을 해왔다고 본 의원한테 보고했습니다. 현재 총 17건의 침수 피해 민원 중 9건만이 합의되었고 나머지 8건이 미합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도 시장님은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 합의가 된 사건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피해를 입은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굉장히 그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하는 공사나 사업으로 다 이해합니다. 피해 주민들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분명 피해는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관계를 규명해 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책임자는 우선 진심을 담아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살피시는 시장님은 피해 주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 의원님이 그 제시하신 한국지방공학회의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이게 뭐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지하수의 상승을 설계사에 예상을 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설계사의 책임이라든지 또 시공시의 개척값 허용 이내에도 누수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공사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주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미 그 원인이 어느 정도는 밝혀졌고 그렇다면 전체 시공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기반시설본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합의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그 관계된 모든 기관을 소집해서 좀 더 엄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이 기반시설본부에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보고를 받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러한 사고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활용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성의 있는 피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해 주민들이 마음을 편안히 하고 또 생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교 시의원 여러분, 얼마 전 양천구에서는 아주 가슴 아픈 건설 현장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저하고 친형같이 지내던 형님의 아들이 그 현장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토목공사는 앞으로 서울 곳곳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와 관계기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더 역시 각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함께 사진을 보시죠. 어디 지방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예. 아직도 이런 식의 지붕을 쓰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꽃 같은 것도 갖다 놓으셨죠. 하지만 리어카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비좁은 이 골목들이 지도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골목들을 밖에서 그 동네 주변을 한번 크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골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강북구 수유 1동 빨래골 지역입니다. 아까 보셨던 동네가 바로 이 한빛맹어원 앞 요 코아빌라와 광신빌라, 신창빌라 사이에 있는 요 좁은 골목길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또 다른 동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상공 촬영으로 아까 보셨던 골목길들을
항공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바로 옆에 동네 인수동 사진입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에 건물과 오래된 건물 사이에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45년이 넘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이 주변에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는 민간 사업자가 지은 빌라들도 있습니다. 예, 이곳은 바로 인수동 한신대학교 뒤편 이 성지 독립연립이라고 써있는 이 언덕바지에 있는 주택 지역입니다. 항공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듯 집들이 쭉 이어져 있죠. 단독주택들이 오래된 사이사이에 리어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가파른 계단이라 한번 올라가시면 어르신들이 잘 안 내려오시려고 그래요. 넘어지시니까. 그리고 요 빌라들은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오래된 빌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주변이 다 자연 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일종 주거지역이죠. 전체가 다 아까 보셨던 빨래골 주변과 이 지역은 삼양로의 서쪽으로 모두 다 고도지구라고 하는 용도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예, 진희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행정이부 시장 진희선입니다. 예, 이 다양한 현장 공사 챙기시고 하니까 바쁘시죠. 네. 저는 오늘 이번 남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현장도 경험을 많으신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방식이 아니라 또 계속 또 나갔다가 또 이분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정주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죠. 알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저층 주거지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라든지 또 뉴타운, 또 재개발 등이 해지된 곳들이 새롭게 출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정비 사업을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외에도 그 안에서 가꿈주택 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빈집 사업 등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이 주택 정비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도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거나 정비가 안 되는 지역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곳들을 보면 기본적인 규제가 2중, 3중으로 일단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라든지 또는 고도지구라든지.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웬만한 데는 이 민간업자들이 다 빌라를 지었습니다. 군데군데.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데들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서울시가 가꾼주택 사업을 이제 올해 좀 더 확장해서 하면서 시민 체감도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가꾼주택 사업이 대수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대수선을 하면 건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대수선이 필요한 주택 집수리는 이 서울시의 가꾼주택 사업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업자들이 빌라를 안 짓고 또는 집을 수리하려고 그랬더니 수리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크게 고쳐야 되는데 그건 또 대수선이라 가꾼주택 지원 사업 대상도 안 돼요. 또 그리고 좀 뭔가 좀 그래도 자기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더니 12m 고도 제한, 20m 고도 제한으로 도저히 경제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두도 안 내요. 그런 데들이 지금 제가 방금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이상훈 의원님 누구보다도 이 도시재생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제 이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가치를 먼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저층 주거지를 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지, 그건 우리가 서울 지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의 다양성을 갖고 있고 또 오랫동안 어떤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서민들이 보금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층 주거지를 이제 보존하고 재생하면서 맨 처음에 건드려 보는 게 이제 골목길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골목길이 개선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쭉 해왔고요. 근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 범위를 넘어가면 또 인허가가 필요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면 법규에 안 맞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 재법규를 좀 완화를 받으면서 저희가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데가 그런 정책들을 검토를 안 해서 지금 아직 저 상황이겠습니까? 그나마 소규모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6m짜리 도로가 그나마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소규모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실적을 보면 사실 상도 4동 빼고는 두세 가구들 또는 두세 필지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비 수법이 빈 사각지대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규제가 또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국이 용도지구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네. 진행하고 있는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이 우리 신인식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중한 가치를 담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용도지구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이상훈 의원님께서 좀 그 보여주신 지금 현재로서 제반 수단을 가지고 그 주거환경 개선하기 힘든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저 부분까지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지 또 공공의 손길을 어떻게 저희가 뻗쳐야지 해결이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이유가 있어서 규제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규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공의 이해나 또 가치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상의 주거권이 침해받는다라면 저는 공공이 좀 특별하게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사업들 중에서 법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게 요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빈집법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사실 좀 약점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이 임대주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런 지역에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 가치를 떠나서 일단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SH나 이런 곳은 큰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경험만 갖고 있다 보니까 소규모 관련된 경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네. 진 부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특별히는 빈집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2,400억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빈집은 빈집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빈집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다른 필지를 같이 연동해서 사가지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해당 사업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6억씩 400호를 한다고 해서 2,400억의 예산 편성이 내역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공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을 한다라면 다양한 서울시의 그런 정책 정비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시책들이 뻗치지 못하는 곳, 그 사각지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집이 저 상태면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의 이런 주요한 정책들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규제 완화와 공공이 좀 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성능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강화시키길 바라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각종 너무나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규제들을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집 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융자뿐만이 아니고 보조금 좀 지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어떤 툴들이 필요한데 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 공공주택 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과거는 큰 규모로만 택지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이미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공공주택 구역을 지정한 그런 공공의 개입 방법을 저렇게 소규모 주택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저런 모든 다른 사업들이
통해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곳에 좀 더 과감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하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네, SH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의 정책은 곧이어서 중앙정부가 전국 정책으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좀 더 탄력 있는 검토와 또 공공의 좀 더 친절하고 세심한 지원과 접근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내 삶이, 우리의 동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쁜 말씀들이 우리 저층주거 지역에서 노후주택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사셨던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흔쾌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 또 우리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길 저 스스로부터 다짐하면서 오늘 저의 첫 시정 직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